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스타로치 한국사 필수 코코 조티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 속 교육기간 2탄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2탄은 조선시대부터 개화기 교육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조선시대 역시 우리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관학과 사학을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관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관학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앙에 있는 가장 유명한 조선시대 교육기관 뭐죠? 바로 성균관입니다. 여러분들 성균관 많이 들어봤죠? 성균관은요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이 성균관은 국자감과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자감은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함께 있었는데요. 이 성균관은 오로지 유학부만 존재하더라. 요거를 꼭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부학당이었죠. 중앙의 중등관학기관 사부학당을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지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방은 우리 고려시대 때 선생님이 기억하라 그랬는데 고려의 향교가 이어집니다. 향교가 이어지는데요. 역시 중등교육기관이고요. 특징이라면 나라에서 선생님을 파견해줬습니다. 훈도 또는 교수라고 불리는 선생님을 파견해줬다. 이거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관학기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사학기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서당입니다. 서당은요 우리 김홍도의 유명한 그림이 서당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초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교육기관이 서당이었어요. 주로 글쓰기, 한문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다음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교육기관이죠. 바로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곳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학업을 물론 배우는 곳이지만 선현에 대한 제사도 함께 이루어지더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을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이어서 공부를 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서원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알아보자면 최초의 서원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서원의 기능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서원의 붕당 정치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 마을에서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일삼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서원을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없앤 건 아니고요. 47개 정도만, 나라에서 지정한 47개 정도만 남겨놓고 모두 지우게 되더라. 흥선대원군. 이 정도를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개화기로 넘어가 봅시다. 개화기에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학습을 해볼 건데요. 이때는 이제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되겠죠. 바로 원산학사와 유경공원입니다. 먼저 세워진 것이 이 원산학사인데요. 최초의 근대적 사학기관입니다. 근대적 사학기관. 그 다음에 원산학사 다음으로 만들어진 유경공원은요. 유경공원은 최초의 근대적 관립기관이겠죠. 관립교육기관입니다. 관립, 사립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립이라고 할게요. 그럼 동문학이 있습니다. 동문학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바로 외국어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성사범학교까지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사범학교. 이 한성사범학교는요, 갑오개혁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갑오개혁의 교육 입국 조서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 조서. 갑오개혁의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서 고종이 만든 것인데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바로 교원, 선생님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교원 양성입니다. 교원 양성하는 학교예요. 이 네 가지를 알아둡시다. 다음은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입니다. 이화학당은요, 스크랜튼이 세운 학교고요. 여성입니다. 여성 교육기관이다. 배제학당은 아펜젤러가 세웠죠. 뭐 외국인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교사들이 세운 요 두 학교를 꼭 기억해 둡시다. 스크랜튼, 아펜젤러. 마지막으로 애국계몽과 관련된 학교를 살펴볼 건데요. 단체가 하나 생각나죠? 네,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에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요. 먼저 대성학교가 있겠습니다. 대성학교는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에 만들었죠. 자, 이를 보고 만든 학교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오산학교인데요. 이거는 이승훈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기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운 거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관학과 사학을 구분해서 배울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중앙의 관학기관인 성균관이 있었죠. 최고교육기관이고 유학을 중심으로 학습을 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에는 사부학당이 있더라. 지방에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향교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훈도와 교수를 직접 파견했다. 나라에서 직접 파견을 했다. 지방으로 가서요, 사학을 살펴보면 먼저 서당은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교육기관. 우리가 뭐 천자문 배우고 그랬다. 그 다음에 서원은요, 공부를 배우는 게 중심이지만 소년에 대한 제사도 지내고 마을을 관리하는 기능도 있었다. 근데 이제 후에 그 기능이 변질되어서 나중에 흥선대원군 시절에 가서는 많이 없어지고 몇 개만 남아있게 되더라. 그 다음에 주세붕이 세운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을 꼭 기억해두자.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을 꼭 기억해두자. 자, 다음 개화기의 교육기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화기는 근대 교육기관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최초의 우리 근대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원산학사입니다. 유경공원보다 조금 더 먼저 세워진 이 원산학사. 원산학사는요, 근대적 사립교육기관입니다. 사립교육기관. 유경공원은요, 최초의 근대적 관립교육기관입니다. 요 사립과 관립의 차이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자. 다음 동문학은요,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외국어 하면은 동문학을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는 갑오개혁의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서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학교입니다. 다음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었는데요. 스크랜턴이 세운 이화학당은 여성 교육기관이고요.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이 있더라. 다음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애국계몽을 위한 학교는 두 가지 배웠는데요.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를 꼭 기억해둡시다. 자, 여러분, 우리 두 편에 걸쳐서 역사 속 교육기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가 발전해 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두 편에 걸쳐서 배운 교육기관 절대 잊지 말고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